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저녁에도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이 나왔네요. 0.4%의 상승이 나왔고 3182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200포인트는 약간의 심리적 저항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심리적 저항선인 32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점도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관심 포인트로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0.4%의 상승이 나왔고 101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1000포인트 위에서 코스닥이 맴돌고 있는데 3일 동안 노는 물이 달라졌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내내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조그만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인 84,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1%의 상승이 나왔고 232,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조금 좋은 이슈가 있었죠. 반도체가 다시 공급되면서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빚었던 아산 공장이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좋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오늘 대부분의 현대차 그룹주가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대표 종목 LG화학 오늘도 3.3%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90만원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노베이션하고 SDI에 비해서 오늘 흐름이 더욱 좋았거든요. 앞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장 초반과 달리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LG화학은 꾸준히 상승 흐름이 이어졌죠. 자, 이어서 카카오 오늘이 마지막 거래 정지일이고 드디어 내일부터 다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금융정보업체 FM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부터 약 3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액면 분할을 했던 기업이 71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34%만 한 달 뒤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었고 재상장 후에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기업마다 영위하는 사업과 재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약 34%에 해당되는 종목만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 급등이 나오던가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분명히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과 그동안 보여드렸던 다양한 이슈들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적절한 시점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금 6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죠. 확실히 연기금이 코스피보다는 최근에 코스닥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LG화학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이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포스코, 하나솔루션, LG전자,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살펴보면 LG화학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 SDI,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LG화학,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기관은 삼성 SDI를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LG화학도 동시에 매수했죠. 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731명이 나왔고 무려 97일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작년 가을 이후부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확진자 수 증가가 어떤 매매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소비 유통 관련주들 조금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몇몇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하이티진로 주력 제품이 소주와 맥주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눌려왔었는데 2월달과 3월달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눌려왔었고 이 부분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2월과 3월 오히려 하이티진로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500명, 600명 심지어 지금은 700명을 돌파했고 또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다시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700명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닝, 즉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이런 단타에 능숙하지 않다면 최근에 진단키트주가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처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눌리는 종목들 당장 매수하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투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전부터 상승이 나왔지만 앞서 하이티진로와 마찬가지로 2월과 3월 코스피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반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여행 이와 유사한 종목들이라면 지금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지금의 하락세 당장 매수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로서 꾸준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조해 보시고요. 또 이어서 자, 최근에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조금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3월 말부터 최고점을 경신한 뒤에 조금씩 내림세를 보여주었고 지금은 1.6%에서 큰 변동성 없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실제로 테이퍼링, 긴축,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는 있거든요. 자, 오늘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미국 연준에서 과연 테이퍼링을 언제 할까? 이런 타이틀과 함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가 백신을 맞게 된다면 긴축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매입 축소, 채권 매입 축소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말은 시중에 풀려있던 자금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의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긴축이 진행된다면 그동안 주식시장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약해질 수 있고 또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난 2월달과 3월달에 채권금리 상승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인 75%가 백신을 맞는다면 그때 긴축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었는데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인의 36%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75%가 되는 시점은 9월쯤 아마도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 이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기사 타이틀대로 긴축 논의가 된다면 3분기 말과 4분기 초 이 시점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100%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13년도 당시 그 당시를 떠올려 봤을 때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로금리 시대였고 또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시장에 처음으로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긴축까지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나스닥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이고요. 날짜는 2013년 4월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13년 10월까지 이때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때거든요. 13년 5월 22일. 이 당시에 미국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당시에 처음으로 긴축과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약 1%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고, 지금 흐름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달 동안 나스닥 지수가 7% 가까운 하락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이고, 또 지수도 8년 전에 비해서 지금 4배 가까운 상승이 나온 위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준 의장이 만약에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에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긴축까지 이어지는 데는 과거 사례를 참조해 봤을 때 물론 그 시점부터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시장에는 이미 이런 충격파를 던질 수가 있다. 이 점을 참조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을 해볼지 조금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금리 인상을 받아들였고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2월달과 3월달에 채권금리 상승, 이 부분과 같은 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월달과 3월달을 떠올려 본다면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충돌했었는데 조금은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감이 더 컸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실적과 경기 회복, 여기에 점수가 더 부여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긴축, 기준금리 인상 다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이런 흐름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또 미국인의 75%가 백신을 맞으면 긴축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 시점이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 이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와 내용이니까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이제는 주식시장이 끝났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로 실적이 우량하고 시장이 성장하고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면 횡보와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인내하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의 배당금 16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 배당이 아니라 작년 4분기 그리고 플러스 특별 배당까지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데 무려 배당금이 13조 원에 달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 여기서 총수 일가의 1조 원을 제외하면 약 12조의 배당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조에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약 7조 7천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총수 일가가 받는 1조 원 규모의 배당금, 아마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받는 7조 7천억 원, 과연 어디에 사용이 될까? 자,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받는 이 배당금, 다시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7조 7천억 원이 16일 금요일날 지급이 된다면, 물론 재투자가 삼성전자만 투자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솔직히 지루하지 않다고 말하면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이 되고, 마치 지루한 영화를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16일에 외국인이 7조 7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이 배당 재원이 다시 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16일하고 그 다음 주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다양한 2차전지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일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말부터 코스피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덧 32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2900에서 3000포인트, 이 당시에 정말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이 아니라 지금처럼 코스피가 긍정적인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중 조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만 잘 조절해도 5%, 10% 혹은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와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아니라 지금처럼 코스피가 긍정적인 구간, 이런 구간에서 면밀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